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검정고시 수학 과목 2019년도 제1회와 2회를 같이 풀게 된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거라서 다소 버벅될 수도 있고 조금 소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을 텐데 목소리가 작다면 조금 음량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조금 천천히 할 거예요.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속을 올려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1회랑 2회를 같이 풀게 될 건데요. 1번에 먼저 2019년도 제1회를 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2회도 같이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은 다 다항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항식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식인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먼저 꼭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곱셈 공식입니다. 자, 공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공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m 가로 a 플러스 b 가로 닫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m과 a 플러스 b를 곱하기가 여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는 어떻게 전개를 했죠? m과 a를 곱해서 그러면 ma, 그 다음에 m과 플러스 b를 곱하면 플러스 mb, 이렇게 전개를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m 곱하기 a-b 같은 경우에도 m 곱하기 a, 그러면 ma, 그 다음에 m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mb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 공식도 중요한 것이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제곱이라고 하면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게 된 건데요. 자, 그러면 위의 방식으로 똑같이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는 a 제곱, 제곱은 두 번 곱한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그러면 ab, 그 다음에 b 곱하기 a는 ba, 그 다음에 b 곱하기 b는 b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ab랑 ba는 같은 것이므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ab가 두 번이니까 2ab, 그 다음에 b제곱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방금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플러스 했고 마이너스 한 것처럼 마이너스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a 빼기 b를 두 번 곱하게 된 건데요.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해상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한 거는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a랑 a를 곱하게 되면 a제곱,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b를 곱했어요.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랑 a를 곱하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랑 마이너스 ba는 같은 것이므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외우기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대칭이고 그 다음에 1, 2, 1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플러스랑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다 플러스인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걸 다 지우고 자, 2019년도 1회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회 1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다항식 A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고 B는 뭐래요? x-1에 대하여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죠? a 플러스 2b를 계산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a 대신에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을 집어넣으면 되고 b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2 곱하기 여기서 2b는 2랑 b가 곱해진 거죠. 곱하기 그 다음에 x-1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꼭 x-1에 괄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괄호를 해주지 않으면 계산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답이 다르게 나와요. 꼭 이런 b 한 묶음일 때는 괄호를 꼭 해주세요. 여기도 헷갈리지 않게 괄호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우리 방금 곱셈 공식에서 이거 어떻게 썼죠? 2랑 x를 곱해줬어요. 그럼 뭐가 됐죠? 네, 2x가 되죠.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항이 같은 것끼리 묶어줄 건데요. 자, x제곱은 더 이상 없고 상수 이건 숫자가 되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되죠? 네, 서로 지워지게 되죠. 자, 그럼 뭐만 남나요? x제곱 플러스 2x만 남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동일하게 2019년도 제2회를 한번 제2회 2회의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가 x제곱 플러스 x고 B는 3x 플러스 4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3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한 방식 그대로 3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의할 것보다 괄호 꼭 적어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것도 꼭 괄호 적어주기. 우리 항상 A랑 B 대신에 집어넣을 때는 항이 여러 개 있죠. 항이 하나, 두 개의 항이 두 개죠. 이럴 때는 꼭 괄호 붙여주기. 괄호를 붙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버리죠. 괄호를 하지 않으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괄호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방금 배운 곱셈 공식 한번 다시 해볼까요? 3이랑 x제곱을 곱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3이랑 x를 곱하면 플러스 3x. 자, 여기서도 이제 주의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죠. 여기는 사실 마이너스 1 곱하기 3x 플러스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m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a자리에 3x, b자리에 4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3x를 곱하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같은 항끼리 없어질 수 있거나 약분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3x가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3x제곱 마이너스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괜찮은가요?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 한 번 더 돌려서 풀어보시고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2회차 2번을 한번 그대로 볼게요. 이게 더 1회보다 쉬워서 한번 2회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항등식. 자, 등식. 자, 언제나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하면 a나 b나 c가 무엇이 되든 죄송합니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좌변에 있는 항과 우변에 있는 항을 비교해줘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ax 제곱이 이 우변에는 있나요? 없죠. 그렇게 되면 a도 0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b도 없으니까 b도 0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c도 0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좌변과 우변이 항상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을 하든 등식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등식이란 는. 자, x에 무엇이든지 대입해도 성립을 하려면 자,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겠죠. 자, ax제곱. 제곱 있나요? 없죠. 그래서 a는 0이 되어야 하고요. 자, x 있는 항 있나요? 우변에? 없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0. c는요? 2가 있다. 그러면 c와 2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우변에 있는 x 세제곱을 한번 볼까요? 좌변에 세제곱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d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항등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우리 이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이래요. 우리 방금 배운 곱셈 공식 나왔죠? 그 다음에 우변은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x값에 무엇을 집어넣든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무엇을 물어봤죠? a 플러스 b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전개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2랑 x제곱을 곱하면 2x제곱, 2랑 x랑 곱하면 2x, 2랑 2를 곱하면 플러스 4. 오른쪽은 손댈 게 없죠. 전개를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방금 한 방식대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제곱을 비교를 할 건데, 자, 좌변에는 2x제곱이 있어요. 좌변에는 2x제곱이 있고 우변에는 ax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2는 뭐랑 같아야 되죠? a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x랑 2x는 똑같네요. 그러면 4랑 뭐랑 같아야 되죠? b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는 6이 됨으로써 정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죠? 좀 어렵나요? 이 다음 거는 조금 아까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의 밑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2019년도 제1회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등식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x-1 플러스 a는 x제곱이 돼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무엇을 물어봤죠? a는 무엇인지 물어봤네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한 개념은 전개를 배웠죠.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x-1의 제곱은 직접 해보진 않았죠. 공식을 유도했을 뿐.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1의 제곱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처음에 a 자리를 제곱을 하기로 했었죠. 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가 있었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한 거는 플러스 1, b의 제곱이 되죠. 이 가운데는 뭐가 됐었죠?
마이너스 2ab가 됐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2 곱하기 x 곱하기 1은 2x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x-1을 두 번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x, x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는 같은 거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어때요? 같죠? 우리는 공식을 기억을 하거나 공식이 기억이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이 꼭 이런 간단한 수가 들어가 있어서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렇다면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플러스 뒤에 우리 한번 다시 전개해볼까요? 2랑 x를 곱하면 2x, 2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 플러스 a는 x제곱이 됩니다.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2x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제곱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x제곱이 됩니다. 좌변에 있는 x제곱이랑 우변에 있는 x제곱이 같네요. 자, a도 상수고 마이너스 1도 상수니까 우리 여기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0인 거죠, 0.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빠르신가요? 빠르시거나 느리시면 속도를 조절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1-3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 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는 문제를 못 풀게 나왔어요. 자, 어떤 다항식을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 돼요. 뭘 이용하래요?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못과 나머지 이런 것을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 말고 이런 것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엄청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나온 거는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뭐냐면 밑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무엇으로 나눈대요? 1차식 x-2로 나눈다고 했어요. 여기에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과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면 못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문자 앞에 있는 수를 개수라고 불러요. 개수. 예를 들면 3x제곱 앞의 개수는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2x의 개수는 뭐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것처럼 개수와 그 다음에 상수를 적어줄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것만.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x가 뭘까요? 2죠, 2.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0이 되는 것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1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와 1을 어떻게 해줘요? 곱해줍니다. 곱한 것을 여기다 적어주고 이번에는 더해서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와 3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곱해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줘요? 마지막에 나눠줍니다.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더해주면 11.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우리는 나머지가 되고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몫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몫은 우리는 3승에서 시작했죠. 이번에는 여기는 그러면 x제곱 한 차수 낮아집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11이 됩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조립제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과 10을 더한 것만 알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이 조립제법 방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19년도 제2회의 3번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조립제법에 대한 개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몫과 나머지에 대한 개념이 나왔죠. 자,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뭐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겠죠? 이럴 때 우리 a의 값은 무엇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여기서 나머지가 없고 몫만 있는 경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게 0이 되는 x는 1이겠죠? 1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 다항식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이 0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나누어지는 수에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즉 x는 1을 나누는 수, 즉 이 다항식에 대입을 하면 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1을 우리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을 3번 곱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을 2번 곱하면 1이 되죠. 곱해도 똑같으니까 놔둘게요. 그 다음에 a랑 1을 곱하면 플러스 a. 그 다음 플러스 5가 돼요. 자, 우리 이거 계산하면 a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값이 무엇이라고요? 0이에요. 그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조금 다시 어렵나요? 자, 우리 앞에서는 조립제법은 몫과 나머지가 모두 구할 수 있고 나머지가 없든 있든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나머지가 없을 때, 즉 나누어 떨어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조금 더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 조립제법을 안다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조립제법으로도 한번 다시 풀어볼 건데 그 전에 한 번 더 개념 짚을게요. 자, 우리 이게 0이 되는 거. 아까도 x-2가 0이 되는 게 이어서 여기다가 조립제법 여기에다가 1을 적어줬었죠. 그럼 여기서는 1이겠죠. 1. 이 1을 어떻게 한다고요? x에다가 대입을 한 값이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면 돼요. 한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개수를 적어줄 거예요. 1, 마이너스 3,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는 개수가 문자가 있죠. a, 그 다음 5예요.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게 뭐죠? x가 1일 때예요. 1. 자, 우리 여기서 1은 어떻게 한다 했죠?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과 1을 어떻게 해준다 했죠? 곱해줄 거예요. 곱하면 1.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준다 했죠? 더해준다 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1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이거를 더해주게 되면 a-2가 되고 1과 a-1을 곱하면 그대로 a-2.
이것을 더해주면 a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는 항상 이런 표시를 해줘요. 여기는 바로 어디 자리? 나머지 자리. 자, 그런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아까 어떤 말이라 했죠?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a가 마이너스 3으로 정답이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다항식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자, 우리 이제는 허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의 4번을 한번 볼게요. 1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새로 보는 게 나왔어요. 뭐다? i라는 게 나왔네요. 자, i는 무엇일까요? 우리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약속을 합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우리는 i라고 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허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a 플러스 bi, 예를 들면 3 플러스 2i, 5 마이너스 7i 이런 것을 복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i는 i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 상수랑 문자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더해줬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i는 i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고 곱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냐면 i랑 i가 곱해지면 무엇이 될까요? 이것을 꼭 알아야 해요. 우리 앞에서 있던 다항식 개념에서 이 복소수 개념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두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x가 i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i를 두 번 곱한 거는 뭐예요? 우리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i를 두 번 곱한 것은 뭐가 된다 했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약속입니다. 약속.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씩 혼동되기 시작해요. 한번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요? i랑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고 i 제곱은 뭐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i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i의 제곱,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두고 우리 1회의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개념에서는 더 어려운 개념도 많은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1 플러스 2i 마이너스 가로 3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i일 때 뭘 물어봤어요? 실수 a의 값에 대해서 물어봤죠. 가로에서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 자,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했죠? i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좌변에 가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1 플러스 2i 마이너스랑 3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i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i만 남겠죠.
다음에 좌변은 그대로 둘게요. 자, 우리 좌변 동류항. 동류항이 뭐냐면 같을 동, 항이 같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항끼리 더 정리를 해줬었죠. 자, 1이랑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랑 i를 더해주면 플러스 3i.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i랑 같아요. 자, 좌변, 우변 비교해볼까요? 상수 어때요? 같죠? 3i랑 ai랑 같대요. 3i랑 ai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a 값은 뭐가 될까요? 네, 맞아요.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다항식 개념이랑 비슷하죠? 자, 이 다음 문제는 조금 이 문제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자, 우리 2회의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에서는 4번은 i 곱하기 3-2i는 a 플러스 3i입니다. 똑같이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이것을 전개해 볼 거예요. 자, i랑 3을 곱해주면 3i.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이 나오네요. i랑 마이너스 2i랑 곱해줘야 돼요. 자,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대로 마이너스 2는 적어줄게요. i를 2번 곱한 거는 i 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그대로 3i 적어주고 i 제곱은 값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난다면 문제를 보면 돼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i 제곱은 어떻게 되죠? 루트를 2번 곱한 거니까 루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이너스 2 적어주고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플러스 2. 자, 그러면 3i 플러스 2입니다. 그게 a 플러스 3i랑 같아요. 자, 3i랑 3i는 같으니까 뭐랑 같아야 돼요? a는 바로 2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a는 2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복소수는 우리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함수, 즉 그냥 방정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5번, 6번 각각의 해당 1회, 2회 둘 다 5번, 6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이 개념은 살짝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5번 같은 문제는 그냥 사실 딱히 뭐 공식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꼭 이런 거는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2회 보던 것처럼 맞아 볼게요. 자, 2회에 5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일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예요. 어떤 수가 있냐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숫자들이 있겠죠.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뭘 물어봤어요?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최대값, 가장 큰 값. 어디서? 이 범위 안에서 이 값이 가장 큰 값, 이 y 값이 가장 큰 값을 물어봤어요. 사실 이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그려줬죠. 자, 문제에서 그려줬고 친절하게도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 있는 것들은 실선으로, 그렇지 않은 점들은 점선으로 표시해줬어요. 우리는 이 실선 부분만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꼭지점이 있는 자리죠. 자, 꼭지점이 있는 자리인데
x가 언제일 때? x가 마이너스 1 때 y값이 4가 되네요. 이때 가장 값이 크게 됩니다. 우리 y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언제 최대가 되죠? y는 4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어때요? 엄청 쉽죠? 이거는 그냥 바로 주는 문제이므로 그냥 실수하지 마시고 점선과 실선을 잘 봐주시고 문제를 잘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주어져 있고 제1회에 5번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최소값, 가장 작은 값, 범위에서 자, 범위에 있는 것들은 실선으로 주어졌어요. 실선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근데 언제 최소가 생긴다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뭐가 돼요? 3이라고 나와 있죠. 자, 꼭 여기 있는 y좌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y좌표에 있는 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y의 최소값은 바로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꼭 이 문제는 맞추셔야 합니다. 자, 이 다음에는 부등식에 대한 개념인데요. 제1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제1회에 6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x-1 곱하기 x-2 이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의 해를 물어봤어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공식을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는 거를 부등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항이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를 물어봤어요. 자, 가장 간단한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해의 모양이 바뀝니다. 가장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x의 값 찾기. x의 값 찾기. 어떤 값을 찾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0이 되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이 0이 되는 거. 우리 이런 개념을 어디서 사용했죠? 조립제법에서도 사용했고 목과 나머지 계산하는 것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x의 값을 찾아줄 거예요. x의 값 뭐가 있었죠? 그러면 x-1이 0이 되려면 x는 1, x-2가 0이 되려면 2가 되죠. 자, x의 값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해를 달리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거랑 어떤 거가 곱해져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고 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똑같이 x랑 1과 2를 찾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제가 수직선 위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과 2를 다 표시해 줄게요. 자, 어떻게 표시해 주시면 되냐면 자, 여기 뭐예요? 같다 표시되어 있죠. 같을 때는 우리 동그라미 안에 꽉 채워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같지 않을 때는 빈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가로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부등호 방향이 이럴 때는 어디냐면 1과 2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는 1과 x의 해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첫 번째의 경우에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같다는 있으니까 색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x는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같고 or 이거나 이것 또는 이거라. x는 이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 밑에 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더 작은 경우에는 사이가 되고요. 더 큰 경우에는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바깥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은 지금 2019년도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2018년도나 2017년도에는 나오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메모 적으셨나요? 아니면 잠시 멈추고 그린 다음에 다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의 값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공식처럼 x-a 곱하기 x-b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해는 x는 a와 b 사이에 있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0이 되는 거 1, 2를 찾아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이 부등식을 그대로 두 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랑 우리 방금 배운 만약에 이게 고등호가 이 방향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만약에 x-a 곱하기 x-b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 해는 x는 a보다 더 작게 되고 작은 것보다 더 작게 되고 큰 것보다는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지 시험에서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수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자지만 우리는 수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뭐를 대입해 볼까요? 이 끝에 있는 수는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우리 1.5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1.5. 자, 1.5를 대입을 하면 어떤 수가 나오죠? 네, 0.5가 나오게 되고요. 1.5를 대입을 하면 1.5에다가 2를 빼주면 마이너스 0.5가 돼요. 그러면 값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0.25가 되는데 이 0.25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예요. 0보다 작게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부등호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면 x가 만약에 1보다 작고 x가 2보다 더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본다고요? 검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1보다 더 작은 거 뭐가 있어요? 0이 있겠네요.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0 빼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빼기 마이너스 2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어버리네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때요? 성립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일 때는 이 공식, 이 부등식일 때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해두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직접 그 답을 추측을 하고 대입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그 반대값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숫자를 다 집어넣어보고 안 되는 것들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볼까? 그럼 결과는 좌변이 플러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식이 성립이 안 되죠. 1번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다 삭제를 하다 보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해두고 푸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인수분해 하는 거 말고 1차 방정식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값.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요. 이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문제 2회 6번을 보시면 부등식 x-1의 절대값 세 3보다 작대요. 이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수직선. 이거 아까 5번에 있는 개념은 재작년이나 재재작년에 있고 이 개념은 수직선에 나타내야 하니까 우리 꼭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절대값을 벗길 건데요.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요. 자, 벗기면 이게 나와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거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 부등식 기억나요? 이 부등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기도 이 부등식, 여기도 이 부등식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3의 반대,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을 적어주면 우리는 절대값을 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절대값을 풀 건데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 또 부등식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총 4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같은 거랑 같지 않은 거는 비슷하니까 같은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 자, 우리 이 경우랑 이 경우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x-1의 절대값이 있는데 이 부등호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여기도 이 부등호, 여기도 이 부등호.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등호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부등호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아까는 이것을 x값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뭐 한쪽 이렇게 반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그대로 적고 그대로 절대값만 풀어주고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까지 한 거랑 똑같은 방법. 첫 번째. 아까 이것도 첫 번째였고 이게 두 번째였죠. 자, 우리 이번에 두 번째를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대로 x-1은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쪽은 이거 그대로 내려왔죠. 여기는 그대로. 아까도 그대로였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반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이것을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자, 마이너스 1. 양변에 마이너스 1이 좌변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좌변 우변에 둘 다 1을 더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x는 4보다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경우는 x-1이 있으니까 한쪽 모든 항에 1을 다 더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수직선에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2, 4. 그 다음에 색칠.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색칠해 주시고 이렇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수직선에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2, 4. 4보다는 큰 것보다는 더 크고 작은 것보다는 더 작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 문제에서는 이 부등호를 알려줬는데 이 부등호는 절대값을 풀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면 그대로 적고 그대로 적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는 항 하나 그 다음에
x-1은 그대로 적어주고 이 부등호도 반대, 이 3도 반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이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거를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해줘요. 먼저 구해주면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거에 뭐가 돼요?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4, 마이너스 2부터 4 어때요? 이거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고 4보다는 더 큰 값이 되겠죠. 자, 괜찮으신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풀어보고 자, 여기서 정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직접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 직접 대입해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직접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6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은 그러면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절대값은 뭐예요? 항상 부호가 플러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 됩니다. 자, 항상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생각해 주는 게 바로 절대값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자, 그러면 우리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 어떻게 하기? 삭제하기 방법 할 거예요. 자, 1번에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게 있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게 있으니까 뭐 넣어보면 될까요? 마이너스 4 정도 넣어보면 될까요?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4, x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 이 값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자,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준다? 플러스로 생각을 해준다. 근데 3보다 작아야 되는데 5가 되네요. 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1번은 되지 않네요. 자,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돼요. 자, 그럼 우리 뭐 한번 해볼게요. 뭐 한번 해볼까요? 뭐 0이나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잠시만요.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도 안 됐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3번도 안 되겠네요. 자, 우리 2번이랑 4번만 남았어요. 좀 악필이어서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정답이니까 둘 중에 뭐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숫자라든지 그런 걸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절대값 있으니까 플러스 4. 3보다 작아야 되는데 3보다 크네요. 그래서 우리 2번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소거하는, 삭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부등식이나 방정식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회에 있는 7번을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자, 2회에 1회를 비교해 보시면 둘 다 좌표평면이라는 공통의 개념이 있어요. 좌표평면. 좌표평면이라는 공통의 개념이 있고 2회에는 뭘 물어봤냐면 중점이라는 것을 물어봤고 1회에는 거리를 물어봤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 먼저 2회부터 풀 거라서 중점에 대한 개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좌표가 있는 평면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은 X축, 세로는 Y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점은 0이 돼요. 자, 우리 쉬운 거는 뭐가 있냐면 이미 우리 두 점에 대해서 좌표를 주어줬어요. 자, A는 마이너스 5,7이고요. B는 1,1이래요.
여기 B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5,7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5에 있는 자리는 여기 있는 자리는 X자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리는 Y자리가 됩니다. X 다음 Y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점이 뭘까요? 중점. 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점 사이에 있는 점. 가운데 점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점을 할 건데 우리 평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3개랑 5개의 평균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4. 금방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사실은 2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중점은요. 만약에 어떤 점이 A, B가 있고 C, D가 있어요. 이 두 점의 중점은 뭐가 되냐면요. A랑 C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랑요. B랑 D를 더해준 다음 2로 나눠주는 게 바로 중점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아니면 평균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A랑 B의 중점을 계산을 할 건데 X의 중점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5랑 1의 가운데 있는 점이 뭘까요? 2개를 어떻게 준다고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줍니다.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를 2로 나눠줄 거고 7 플러스 1, 8을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를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 이 중점에 대한 공식만 알면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히 다른 개념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1회 7번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건데 중점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 좌표 평면이니까 좌표 평면에 점들이 주어져 있죠. 여기서 A는 좌표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B는 2,10입니다. 자,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어요? 가장 쉬운 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자,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식이 성립을 하면 직각삼각형은 이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A랑 B를 좌표평면 위에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자, 항상 여기는 X축,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이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 4,2 여기 있는 점, 그 다음에 2,10. 자, 우리 이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 길이를 우리 빗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빗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우리는 밑변과 높이를 알면 우리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서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길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길이를 구하는 게 생소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것을 할 거예요. 자,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아까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2 플러스 4로 6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길이는 6이 돼요. 마찬가지로
10에서 2를 빼주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8. 즉, 이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우리 물음표의 제곱이 되겠죠. 자, 6의 제곱은 36, 8의 제곱은 6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곱을 해서 두 번 곱해서 100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죠. 10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 빗변의 길이가 10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정리를 조금 더 공식화다운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고 했는데 이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특히 마이너스가 있는 곳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마이너스 4니까 여기 길이는 4, 여기 길이는 2가 되죠. 그래서 6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A를 A, B, 그 다음에 B를 C, D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A가 C보다 작고 B도 D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려고요. 자, 어떻게 했었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줬죠. 그걸 어떻게 했었어요? 제곱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Y값.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줄 거예요. 2에서 B를 빼줬어요. 그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해줬죠? 제곱해서 100인 걸 찾았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 값이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한번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x축의 큰 값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6이 되죠. 6의 제곱 더하기 10에서 2를 빼주면 8. 8의 제곱은 뭐가 되죠? 루트 10의 제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가 1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8번을 한번 볼게요. 자, 1회 8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평행이랑 수직,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y 절편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는 이 식에는 평행을 하대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난대요?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한번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될까요? 자, 이 평행하려면 이 기울기가 어떻죠? 기울어진 정도가 어떻습니까? 같게 되죠. 즉, 평행하다는 의미는요, 우리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울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즉 y는 2x 플러스 1의 기울기와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에서 기울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우리 한번 외워둡시다. 우리 여기 있는 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는 y 절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y 절편이라고 하면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해요. 자, y 절편이 1이라는 말은 y축을 여기 0,1을 지난다는 의미예요. 즉, y절편이 1이라는 말은 y축이 여기 1인 부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2라는 말은
x가 1만큼 증가를 할 때 y 값은 2만큼 증가를 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직선과 평행한 것을 찾을 거예요. 자, 기울기가 2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y절편, 즉 이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y는 2x 플러스 1과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죠? 기울기는 2가 되고 한 점을 지난대요. 한 점 어디를 지나죠? 0,3을 지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기울기가 만약에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제가 a, b라고 해볼게요. 이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가 어디 온다 했죠? x 앞에. 네. 그러고 x 자리가 a죠. 그래서 a를 대입했을 때 x 자리에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개념. 그 다음에 뒤에 y에는 여기 플러스 b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 이거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2면 m 자리에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a 자리에는 0, 와 b 자리에는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y는 2x 플러스 3이 되고 그렇게 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평행. 평행이 즉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기울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세 번째,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조금 어렵죠? 자, 우리 연습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자, 문제를 제가 조금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고 1,2를 지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과 평행하고 1,2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평행하다는 의미는 뭐였죠? 첫 번째, 즉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은데 기울기가 뭐라고 했었죠? x 앞에 있는 수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한 점이 주어졌어요. 1,2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적고 기울기를 먼저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괄호를 적어주고 x 1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도록, 그러면 1을 대입을 해주면 x-1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쁘게 전개를 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했죠?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즉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회의 7번을 보면 조금 다른 개념이 나와요. 이 문제랑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평행하다고 하지 않고 어떤 직선과 수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2회 8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과 수직이래요. 그리고 한 점 0,1을 지난다고 했어요. 자, 아까 기울기가 평행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네,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수직이면 무엇이 될까요? 수직이면 무엇이 될까요? 자, 수직이면 이 기울기와 어떤 직선 기울기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m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m1과 m2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의 방정식은 수직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쉽게 한번 우리 y는 2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x는 x가 기울기가 2죠. 그러면 1만큼 증가할 때 이 y는 2가 증가를 하는 거고 원점을 지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예요. 그러면 자, x가 이만큼 감소를 할 때 y는 1만큼 증가를 하죠. 이렇게. 자, 어때요? 수직이겠죠. 자,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우리 서로 다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는 그 두 직선을 수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와 어떤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럼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네모는 2가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2고 한 점이 0,1이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1회에서 방금 푼 문제랑 똑같이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x 0을 대입을 하면 x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을 대입을 하면 이 자리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x 플러스 1 그렇게 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 방금 1에서 푼 거는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는 x에 있는 개수랑 같고 그 기울기를 구하고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였고 이번의 문제는 평행이 아니라 수직인 개념이 나왔어요. 수직이면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방법은 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회랑 2회 9번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자, 원의 방정식을 보신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원의 방정식은 앞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첫 번째, 두 번째 개념만 알면 우리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중심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 2회에 그러면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적었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뭐래요? 3,2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래요? 1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우리 객관식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어떤 거예요? 어떤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은 어떤 수가 나오네요? 이런 형태겠죠?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우리 원의 방정식은요. A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도록 우리 항상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개념 되게 많이 사용했죠. 제곱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번에는 Y자리 B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려면 Y-B가 나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반지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곱 다 제곱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3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려면 x자리에 3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이 와야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y에 2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려면 y-2의 제곱이 되겠죠. 반지름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 1회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회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1회에서 중심의 좌표는 뭐래요? 2,1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X축에 접한다고 했네요. 우리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X축에 접합니다. 자, 중심은 2,1이고 이렇게 X축에 접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반지름 길이죠. 자, 여기는 2,1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죠?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가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보고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림을 모르겠다 싶으면 원의 중심에 y 값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지름의 길이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1.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2를 대입했을 때 x에 0이 되도록 하려면 2 빼기 2가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1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려면 y-1의 제곱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해서 1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